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월 18일 목요일 아침 날씨가 포근합니다. 네, 하루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아침에 시작하는 그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색달라지고 마음적인 어떤 심정적인 어떤 그런 감성에 사로잡히는 그런 날씨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어제 잘 보내셨는지요? 어저께 하루 또 많은 일정 소화하고 이곳 그 고양시에서는 전 시장이었던 이재준 시장의 그 22대죠. 예, 총선 4월 총선에 예비 후보로 또 출마를 하는, 그래서 어제 개소식이 있어서 잠시 들려서 응원을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들도 뵙고 전 덕양구청장 박동길 우리 청장님도 뵙고 서구청장이었던 박찬호 청장님도 뵙고 많은 또 여러 얼굴들을 뵀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또 그곳에서 뵈니까 더 또 낯설지 않고 그나마 잠시 들려서 응원의 이야기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온 동네방네. 근데 또 마침 어제가 수요일이니까 제가 또 세차가 화요일날 항상 밤늦게 하니까 화요일날 세차를 싹 하고 눈을 또 꼭딱 맞으니까 차가 안에나 밖이나 더럽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밟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인은 감성이 되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보던 거리, 보던 곳이라도 또 항상 가는 장소라도 어떻게 보면은 눈이 왔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의 어떤 느낌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어제 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방문했던 원주의 그 박경림 문학관을 생각하면서 그런 감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갖고 글을 써보았습니다. 생명의 뿌리라는 글이었습니다. 생명의 뿌리 오늘 이제 아침에 내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과 함께 더불어 뭔가 창조되는 어떠한 그런 의미와 생각들이 더 새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려도 눈 아래 그 땅속에 새 생명이 씨앗으로 자라나고 그 뿌리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봄이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떠한 따뜻한 곳에 그 나무를 봤는데 벚꽃이 이렇게 벚꽃이랍니다. 목련이 이렇게 몽우리를 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을 잘 받으니까 이 아이가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544회 시창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어제보다는 좀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는 좀 더 좋은 내일, 뭐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역시도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 오늘에 대한 설레임은 항상 더 새롭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생각과 의지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이제 국회 출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15일 만에 치유가 다 완치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빠른 쾌유를 바라고, 또 그래도 당무에 복귀했다라는 소식은 참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제 입장에서는 참 축하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또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사적인 또 새로운 그러한 부분들을 일궈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저는 생명의 뿌리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생명의 뿌리,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뿌리 다선 김승호.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뿌리. 우주의 생명과 신비가 포함된 듯한 인테리어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공간. 서희의 이름으로 소설 속 주인공은 시대를 넘어 소설가 박경리의 창조로 태어나 이곳 카페 서희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창의적 공간에서 접하는 작가의 책 표지만으로도 감성이 묻어나는 시가 있고 이야기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자라기를 조용히 햇살 비추이는 창가에서 나지막하게 기도합니다. 세상 모두가 평안하길 바라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원하는, 기도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이제 문학인들 또 문학과 관련이 없는 분들도 또 소설가의 어떤 팬이랄까 아니면 소설을 읽어보시고 접하셨던 분들 또 그 작가가 생존해서 쓴 글에 대한 시와 소설, 수필들에 대해서 감성이 있는 분들 또 그렇지 않고 서희 카페라는 그곳에 대한 느낌과 사랑만, 애정만으로 궁금증만으로 찾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정말 이 땅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을 위한 문학인이 뭔가 자라나고 그것을 보고 그 감성에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사실은 딸과 함께 가족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곳, 그러한 장소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해외여행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여행 속에서 각 지역별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색다른 곳, 또 좋은 곳, 나름대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정서적인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면 누구든 찾아가서 그곳을 바라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고 그 느낌을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월 제가 1박 2일로 국내 여행을 계속 출장 형식으로 해서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새로운 또 만남도 있고 인연도 있고 또 그곳에 상주하고 있는 지역 토백이라고 하죠. 토박이 중에 또 언론인도 있고 작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 격려하고 또 저 역시 어떠한 공감과 위로를 받고 또 그러한 에너지, 시그널을 같이 모아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분들, 그러한 많은 마음들을 나누고 그렇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 다선의 힘이고 다선이 좀 더 모든 이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읽혀지고 또 그리고 참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국다선예술인협회는 항상 또 문학인 한국다선문학도 마찬가지고 함께 문인협회도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리고 열심을 내는 다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한 두 분 넣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304인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이나 이틀 사이에 늘었구나. 감사하다. 응원의 그러한 격려와 힘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어떠한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몇 명 이렇게 한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이 됐는데 뭐 이것밖에 안 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저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셨다라는 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저와 함께 공유하고 저의 글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고 눈은 그래도 많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다 정비가 된 좀 이제 날씨도 그렇고 포근하니까는 도로는 그닥 미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미끄러운 부분들이 살짝씩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인도, 보도블록 그런 쪽에 그 눈들이 안 녹아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원주나 춘천 그 지역 쪽으로 가보니까 그쪽은 더더욱이나 인도나 보도블록 자체에 얼음판이 많았습니다. 왜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염화칼슘이든 뭐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라도 치워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안전성에 굉장히 시민 안전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디에 살든 어느 곳에 있든 그러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곳이 있으면 항상 민원에 제기해 주시고 지자체에 연락하시는 거, 그거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라도 다른 이에게 누군가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되니까 꼭 불편하고 번거롭다 생각하지만 마시고 한 번쯤 연락하시고, 핸드폰 누구나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전한 보행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뭐 할 거 없이 국방 굉장히 힘듭니다. 안보 문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그 태도들이 얼마나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지, 독선으로 또 아집으로 치닫고 있는지 요즘 뉴스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난 정권에 대한 가치 있는 지난 정권과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협치를 망가뜨리고 독선으로 가고 있는 아집의 세상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자유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나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말투나 행동, 그 행실을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어떻게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할 것인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도 가치관을 갖고 여러분 정말 어느 것이 올바른지, 올바르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꼭 가지시는 그러한 목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선 김승호였습니다.